현재 WTO 총장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 혼란스러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후보가 유명희 후보를 앞섰다고 이야기하면서 응고지 후보에게는 WTO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유명희 후보에게는 사퇴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은 나이지리아 후보가 105표 내외를 가져가게 되면서 60표 내외에 한국을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WTO와 같은 날에 유명희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면서 갑자기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WTO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나오니 고맙긴 합니다만,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자연스레 나이지리아 후보가 총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한국을 대대적으로 밀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사전에 나이지리아에 몰표를 던지기 이전에 미국이 나서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또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국 후보가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매일신문 등 일부 언론의 관련 기자들은 WTO 선거에서 사실상 한국이 낙선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다만 미국이 지지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럴 때 미국만 의지하지 말고 한국은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일본 정부는 WTO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이지리아를 지지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소송 시 WTO 총장이 한국인이면 불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반기문 유엔 총장을 비롯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집요하게 한국이 국제수장을 맡는 것을 방해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의사를 대놓고 비추지 않은 것은 바로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WTO 선거에서 힘겨루기를 벌인다는 것은 일본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은 얼마 전에 WTO 소송에서 중국에 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평소에 최우방 동맹국이자 G7 연합체 리더인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니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할 때쯤엔 WTO 선거 기사로 도배되던 각종 포털들도 WTO 총장 선거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거의 기사가 없거나 짧은 단신으로만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 아닌 나이지리아를 지원하는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지켜봤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WTO 응고지 오콘지 이에알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올린 트윗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의 가장 최근 트윗을 보면 느닷없이 일본의 스가 총리를 극찬하면서 축하를 보낸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응고지 후보는 스가 총리의 트윗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지키기로 했다며 스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WTO 총장 선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갑자기 일본을 언급하면서 스가 총리를 칭찬했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데자뷰되는 장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일본의 코로나 사태에 일본은 크루즈를 자국에 포함하지 말라고 WHO에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항에 정박한 크루즈는 일본이 아니고 크루즈로 구분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WHO는 일본의 주장대로 크루즈 선박을 정말 일본과 따로 구분해서 큰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네티즌들은 테드로스 WHO 총장이 일본의 WHO $10,000,000 후원을 감사한다는 트윗한 것을 보며, 그래서 크루즈가 일본에 포함 안 된 게 아니냐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품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응고지 후보도 일본 총리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축하와 감사하는 트윗을 보낸 것은 일본이 자신을 지지해줘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WHO도 중국의 큰 자금의 지원을 받고 나서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것이 전세계 팬데믹으로 연결되었다는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똑같이 전세계 수장이 된다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이미 WHO 총장이 중국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 테드로스 총장을 심한 말로 여러 차례 비난하며 중국 영향력을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지원한 국제기구의 총장이 당선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WTO 총장이 당선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WTO 낙선 운동을 생각보다 규모 있게 진행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응고지 후보의 일본 총리 리더십 칭찬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의문을 품을 만한 것이죠. 만약 일본이 정말 한국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다면 한국도 이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만, 미국도 일본이 미국 대신에 중국을 지원한 꼴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 중국을 대항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지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단순하게 한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것이 꺼려져서 낙선운동을 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겠죠. 또한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중국을 대항한 군사조직 쿼드도 조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반중이 아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아프리카를 미는데 일본까지 가세하니 미국이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TO에서 한국이 막상 낙선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짐짓 안 그런 척 하면서 각종 언론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한국은 WTO 총장을 포기하고 나가는 게 낫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이 낙선한 데에는 일본의 책임도 상당히 들어갔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의견이며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패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언론몰이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침묵하면서 일본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섣불리 한국에 대항해서 그런 의도를 비춘 것이 역으로 미국 사이에서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도 다소 탐탁치 않은 이유로 나이지리아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1대1로 등 아프리카와 전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후보는 중국도 지지한다는 것이 모순이며 세계 10대 무역국인 동시에 30년 무역 전문가 경력과 같은 한국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선출해야지 결국에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벌인 정치적인 일이 되고 세계 각국의 치열한 패권 싸움이 되고 말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명희 후보를 적임자라고 말하며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한국을 지지하기는커녕 한국을 찬성하는 국가들을 압박해서 유럽 전체의 의견을 통일해 아프리카를 지지하기로 하며 유럽연합체가 권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하나의 큰 권력으로 부담을 준다고 하나 자신들도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한미 진영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과 일본이지만 이들 이웃 국가들은 한국을 처음부터 지지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대적인 낙선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는 압박으로 역대 최악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틀어져 이 가운데 한국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한국에 딱히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은 한국을 지지하기보다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WTO 각국 의견을 수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여놓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이상한 행동을 모두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부드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한미 사이에서 다양한 방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수장이 되려고 할 때 정작 가까운 이웃나라들 때문에 고생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재를 뿌리는 듯한 장면이 계속 나와서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고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체가 아닌 자신들이 순수하게 한국을 응원했으며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방해와 시샘이 계속되지만 한국은 조만간 또 다른 기회를 맞으며 국격을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을 마주하게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워낙 급격한 성장을 이뤄서 그런지 한국인들 사이에서 신문물이나 기타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왔겠지,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도 많고 오늘 알려드릴 주제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은 부모들의 천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다름 아닌 깔끔한 시설의 수유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파와 베개는 기본이고 공기청정기와 세면대, 그리고 젖병 소독기와 정수기 등 집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시설이 무료라는 점에 외국인은 더욱 부러움과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도 물론 공공수유시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장소에서 깔끔한 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대형 쇼핑몰 위주로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4,000개 가까운 수유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국토 크기와 비례해 본다면 엄청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답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변의 공공 수유시설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전부터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깔끔하고 편리한 수유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더라도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수유시설뿐만 아니라 아이와 관련된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은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의 수유실마저 외국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글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처럼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고급 쇼핑몰에서만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유실은 반드시 더 많은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오드브리지에 살고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천국과 같은 수준의 시설이 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수유실은 역겹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이 미국에 똑같이 있었다면 절대 한국처럼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한국처럼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 아들이 태어나고 첫 해에 우리는 시드니 주변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를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수유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니의 쇼핑몰에서는 직원이 들어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 먹고 자신들의 물을 보충하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최악이었습니다. 미국 집 근처에 이렇게 한국처럼 수유실이 있는 쇼핑몰이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24시간 보안이 유지되고 있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쇼핑몰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면 그곳은 노숙자들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위한 시설이 남용되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몇몇 역겨운 사람들 때문에 미국은 한국처럼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 수유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수유하는 건 피할 수 있도록 회사 입장에서 이런 공간을 조금씩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런 시설이 일상이었구나. 우리 집 근처 도서관에 처음 수유실이 생겼을 때 나는 그렇게 흥분된 적이 없었어. 하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어. 플러그인과 싱크대, 그리고 편안한 의자와 조명 등이 부족했어. 이런 게 일상이 될 수 있는 나라라니 제목 그대로 부모들에게는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겠어.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이나 휴가를 떠나는 곳마다 이런 시설이 있다면 이 세상 엄마들의 행복 지수는 훨씬 더 올라갈 거야. 이 정도로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은 미국 남동부에서 두세 곳 정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멋지고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그냥 차로 향합니다. 이건 보기만 해도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하지만 내가 사는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한국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걸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 한국은 미국처럼 개인주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커.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엄마를 공감하는 능력도 더 높아. 내가 깨끗하게 써야 다른 아이와 엄마도 건강하게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미국에 있는 내 집 근처에 똑같은 시설이 있고 겉보기에 깔끔하다고 해도 절대 이용하지 않을 거야. 그곳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게 썼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걸 부러워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야. 사실 화장실처럼 법적으로 모든 건물에 수유실이 있어야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건 누구를 위한 차별도 또 누구를 위한 특혜도 절대 아니잖아. 세상 모든 엄마들이라면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건물에 수유실이나
기저귀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 거야. 한국만큼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청결하게 많은 곳에 수유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한국의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모든 곳에 무료 화장실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 무료 수유실도 있는 거야. 그런 거라면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잖아. 화장실만큼 수유실이 많지는 않아. 하지만 한국에서 화장실과 수유실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곳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야. 전염병이 퍼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저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는 않았어. 내가 사는 곳에 있는 편의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거든. 하지만 중국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부러워질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전염병이 퍼지기 전부터 한국은 청결이나 위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 전염병 대응이 그나마 뛰어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국민들 일상에 위생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야. 20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 첫째 아이를 안고 시카고를 돌아다닐 때는 수유실이란 걸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내 아이도 충분히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20년 전에도 한국과 같은 수유시설이 있었다면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당신의 아이도 분명 훌륭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수유실 사진을 보고 느낀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